(2024학년도) 수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파이널 중에 파이널 활용 점정이죠. 서울 교대생이 되는 마지막 길 2024학년도 정시 면접 고술이 남았습니다. 1월 12일 날 1차 발표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면접인데, 최근에 우리 교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조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미래의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입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옛날 말에 이르기를 아무튼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재반에 깔려 있습니다. 결코 주눅 들지 마시고, 진로가 힘들어? 여러분들 사회 살면서 있죠? 힘 안 되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청소년기에 비대면으로 학교를 왔다 안 갔다, 그죠? 그러면서 약간 좀 우울감 느꼈던, 그죠? 그렇지만 그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온 그야말로 여러분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가진, 그죠? 멘탈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겨내고 올해 수시 원서 내고 수능 보고 또 서울교대 일단 서리까지 패스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긍심과 강한 멘탈로 일단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중차대함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면접에서 임해서 합격이 돼야 됩니다. 합격의 로드맵, 우리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직영, 서초 방배원 직영, 스카이프 교육 직영, 면접 진학 컨설팅, 우리 스카이 진학 교육에서 여러분들 있죠. 이번에 수시, 서울교대 있죠. 수시 역대급으로 저희가 최다 합격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수시 정시이죠. 서울교대 중심, 저는 서울대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고 졸업한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 졸업하고 현장에서 교사로서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이제 학원에 입시가에 온 지가 벌써 35년째입니다만은, 여러분 선배들 말이죠. 서울대 사범대뿐 아니라 교대, 그죠? 교원대, 특히 서울교대. 저희가 역대급으로 합격을 많이 시켜왔는데 어찌됐든 보람을 느낍니다. 그 코로나19 때도 힘들었지만, 그죠? 여러분 선배들은 말이죠. 일단은 저희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그야말로 결과를 가져왔죠. 자기소개서가 이제 2년 전부터 없어졌는데, 자기소개서 이제 없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도 코로나 때문에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시문은 짧아졌지만은 제시문 속에서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직 인성, 적성, 교직 교양, 이런 것들이 바로 서울교대의 바로 면접의 기전데, 그래서 이번에 근본에 12월 10월에 발표한 바로 수시 있잖아요. 입결이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30명 이상 서울교대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합격자가 늘었습니다만, 정시도 작년도의 결과가 너무너무 좋죠. 금년도 정시를 맞춰 저희가 한 4, 50명가량 합격을 목표로 가열차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 1월 12일 딱 발표가 되면은 1회당 수업 저희가 기본적으로 3시간 내외로 해서 4회는 이제 8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맞춤으로 그야말로 가장 서울교대답게,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 출신의 제가 노한기 원장인데요. 제가 중심이 돼서 우리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 출신의 바로 최건석 박사님 등등, 그다음에 한국교원대 출신의 장승래 박사님, 그다음에 이제 이과 쪽에 성향을 해서 우리 유홍석 이학 박사님, 그다음에 우리가 좀 기타 유주혁 선생님 등등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2차 전형의 면접의 로드맵 확실히 책임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일단 정시 면접으로서 교직 인적성이죠. 그 점 마시고 서울대 출신들 중심에 바로 면접이 진행이 됐었고, 금년도에 어찌됐든 2024 수시 결과는 이미 나왔지만 30명 전후에 일단 합격자가 일단 나왔다는 게 수시에서 정시 여러분들 책임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1946년에 개교를 했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양성의 대한민국 최고의 바로 메디카로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있죠. 일단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물론 학생 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죠. 수산율이 저하되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른 좀 선진화된 교육 체계.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교실로 전차적으로 뭐 물론 에듀테크에 기반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AI 기반의 로봇 교사가 등장하죠. 물론 면접에 자주 물어볼 질문입니다만은 시대가 변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교사의 어떤 역할과 롤 플레이가 조금 변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점차 줄지만 줄은 만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들이 자, 미국식 실용주의 학습 있잖아요. 전투의 어떤 사상에 기반한 자, 그래서 일단 자, 협동학습, 그죠? 탐구학습,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학습으로 점차 변이가 될 겁니다. 초등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중등교육도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겁니다. 갈수록 이제 학부모님들도 어때요? 개성들이 강해지고 또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학부모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주로 이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떤 그 중간에 앞으로 세대와 여러분 세대와 그 다음에 여러분 앞 세대를 갖다 연결하는 브릿지 세대로서의 그 중간자 역할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의 어떤 예비 교사로서 어떤 미래의 어떤 관에 대해서 좀 자신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지 말해보시오. 지금 이런 것이 멘토가 될 수 있죠. 저는 향후에 어떤 후손들하고, 그죠? 자, 제자가 될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저보다 앞선 세대의 어떤 중간에 브릿지 역할, 즉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세대 간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예비교사로서 이런 얘기도 답변의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저 마시고 아무튼 교직 인적성, 우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시철 바로 최건석 과장님 저하고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해왔고 진행을 여러분들 정시대도 합니다. 자, 서울교대가 내세우는 어때요? 한마디로 여기 나온 의사소통, 그죠? 인성, 융합, 자, 그럼 창의성, 코칭, OC죠. 자, 커뮤니케이션, 캐릭터, 자, 컨버전스, 크리에이티비티, 그다음에 코칭. 자, 5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게 바로 어때요? 서울교대의 바로 기초되더라. 또는 서울교대의 어떤 교육의 어떤 일종의 바로 가치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서울교대 대학교육의 비전과 인재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말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전념하는 인재, 코미트먼, 그죠? 인재상이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인재, 자, 오픈니스, 전문적인 인재, 자, 프로페셔널리즘, 도전적인 인재, 인슈어즘, 이런 거죠. 그래서 COPE라는 이니셜로서 이제 인재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인격과 역량을 겸비한 초등교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게 서울교대 바로 어때요? 자, 한마디로 교육의 가치관이고 기저고, 자, 5가지 핵심 역량. 한마디로 서울교대 들어오는 예비 서울교대생들은 앞으로 4년간에 걸친 대학교육을 통해서 5가지 역량을 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5가지 역량을 어떻게 제대로 수용을 해서 받아서 4년간의 학업에 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평가를 하겠다는 게 바로 서울교대 면접의, 그죠? 신입생 선발 면접 전형의 기저입니다. 저걸 알아두시라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자, 인성. 여기 제일 먼저 캐릭터. C가 되겠습니다만, OC인데, 자, 인성은 다양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통해서 인성 함양과 건전한 교육관에 확립할 수 있는 거. 자, 그다음 융합이죠. 컨버전스. 스팀 기반 교육 과정이 어때요? 이거는 자, 한마디로 IT 기반이죠. 자, 학문 간의 상호 이해와 융합 능력. 자, 중요한 건 학문 간의 상호 이해인데 뭡니까? 자, 초등학교 교사는 전 교과목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중등 과정, 중학교 이상이 되면 교과목이 분화가 돼 있죠.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흔히 배우는 어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사회, 그죠? 한국사, 역사, 자, 그 다음에 외국, 제2외국어. 전문화되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사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전 교과목을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교과목 간에 어때요? 학문적인 바로 어때요? 통사반의 역량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대가.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런 거 기초로 해서 여러분한테 자, 일단 질문지에 해당하는 걸 질문, 기출문제 10개 정도 근반으로 답변 준비하고 끊임없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저희 답변을 첨삭을 하고 영상으로 어때요? 아이 캐치 할 수 있게 면접관에 아이 컨택하는 역량부터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또는 논리적으로, 그죠? 말을 아주 잘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래도 있죠. 또 하나 면접관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때요? 예상되는 어때요? 정답의 툴에 맞는 답변이 나오길 바라죠. 물론 엇박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엇박자도 자신있게 소신껏 자신이 생각하는 답변을 얘기하면 어때요? 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게 소통 역량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흔히 하는 질문이 서울교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시에서 나왔더라고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공통점 차이점을 말해보시죠. 그죠? 교육이라는 두 어때요? 음절에 이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바를 얘기하죠. 그럼 교육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의 진과 성장을 해오면서는 저 어때요? 자, 학교 가기 전에 바로 가정교육이죠.
여러분 유치원서부터 지금까지 고3 기간 동안은 사회 어때요? 학교 교육이죠. 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뭐 약간 학교 교육이지만 그래도 약간 사회와 연관된 그런 통합사회적인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교육이라는 이 가르칠 교 기릴육자의 두 음절의 한 단어가, 그죠? 영어로 education. 그렇잖아요? 동사로 얘기하면 educate. 그죠? 자, 그러면은 educate라는 동사가 가지는 거, 명사가 이제 education이니까. 자, 여러분들 학교, 유치원이나 학교로 입학하기 전에는 가정이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은 나름대로는 뭐죠? 자, 인성, 그죠?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다 가르치겠죠? 기르는 건 기를육자가 뭡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잘하게 성장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의식주를 통해서.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유치원 입학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고3 때까지는 학교 교육의 가르칠 교육은 뭡니까? 교과적인 거죠? 물론 집에서도 교과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래도 학교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요. 기를육자는 뭡니까? 학교에서 기르는 건 바로 배우는 학생들의, 그죠? 교수자들의, 학생들의 뭡니까? 인성을 기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있죠. 어찌됐든 인성, 그 다음에 융합. 한마디로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미성숙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 단계 초등학생은 어때요? 일종의 바로, 티칭하는 멘탈 측면 또는 정서적인 면,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역량,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인성을 가져야만이 되는가. 또 융합적으로 아까 있죠. 전 교과목을 다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나중에 교사로 임명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담도 많고 스트레스 많겠죠? 그러니까 서울교대에서 4년간에 걸치면서 교육을 관해서 그런 훈련을 미리 하는 거죠. 창의성. 자, 한마디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판에 박힌, 그죠? 전통적인 고루한 방법보다는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들,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여러분 현장에 가면 어때요? 일종의 담임을 맡고 있어. 자, 그런데 어때요? 자, 여러분이 지도하는 이 아이가, 그죠? 학생이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질문을 많이 던질 수가 있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요즘 어린아이들 접하는 매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은 경험하고 또는 어때요? 각각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또는 경우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어떤 자녀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본인 담임 맡고 있는 학생이야. 그죠? 구성원이야.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 그래서 일단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응대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간혹.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부딪힐 수 있고, 그죠? 또는 아이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지켜보다 관찰하다가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애들이 오해를 해서 집에 가서 어때요? 부모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민원을 갖다 제기하고, 그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때요? 자녀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아이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고 싸우다가 언쟁부터가 친구한테 약간 욕설을 먹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어때요? 관장하는 담임 책임 아니야, 이거죠? 요즘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여러분이 어때요? 전지전능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해결의 상황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 문제 발생이 하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본인만이 중심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어때요? 동료 교사 또는 선배 교사. 그죠? 공적으로 학교 라인. 그렇잖아요? 공적으로 학교 라인에서도 어때요? 좀 해결을 하는 툴이 안 보여. 그죠? 그럼 공식적으로 교육고 관청 기관. 그죠? 여러분은 그럴 권한에 있는 거야. 예비 교사는, 모든 교사는 그렇잖아요. 참고로. 코칭하는 거. 코칭은 당연히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전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삥하니 결과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의 캐릭터의 C. 자, 융합의 컨버전스의 C.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의 C. 코칭, 가르치는 거의 C.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C 5개죠? 이겁니다. 자, 참고로 있죠.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이죠. 일단 OC를 포커스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따 뒤에 확인해 드립니다만은 초등교육학과죠. 모집인은 200입니다. 정원 내인데. 자, 어찌됐든 정원 내. 그래서 지원 자격으로 뭐 이미 다 된 거니까 일단은 수능 위주로. 그래서 1단계 2배 선발합니다. 1월 10일에 발표하죠. 일단 수능은 800점으로. 근데 2단계 면접이죠. 200점이 되겠습니다. 총 1000점이죠. 자, 수학 능력시험이 이미 어때요? 서류를 낸 거예요. 원서를 낸 거니까 먼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표점으로 변환해가지고. 그렇죠? 표점을 변환해서 총 800점이 된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어 수학은 어찌됐든 뭐 제대로 탐구가 2개 이렇게 된 거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면접위원은 어때요? 심층문답부터 OC 아까 봤죠? 인성융합, 창의성 코칭, 의사소통 핵심 영역 종합평가한다. 그래서 말이죠. 사적의 원칙은 수능 시험 아까 800점
그 다음에 어때? 면접 200점 합쳐서 1000점이니까 합산해가지고, 그죠? 점수 순으로 쫙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동점일 경우에는 어때요? 수능 고득점자가 먼저더라. 그랬습니다. 자, 면접이 200점, 20%입니다. 당락을 좌우할 수 있죠? 수능은 소수점 경쟁이다 보니 고만고만해요. 그렇잖아요? 자, 복수의 면접에는 어때요? 교직 인성 측면에서는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 전념하나 인재, 5시 핵심 역량 제출의 인성,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어때요? 자, 학생을 선발한다. 근데 그 인성 측면을 면접에서 체크를 한다. 그 얘기죠? 자기소개서가 없단 말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 내용이라 했거든. 생기부는 코로나 때문에 부실해. 직접 어때요? 돌발 질문을 많이 하죠. 실제로 수시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는 어때요? 짧게 제시문이고 그걸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교직 적성이죠. 의사소통, 코칭하는 거, 개방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교직 교양, 교사로서의 어때요? 창의성, 융합적인 거, 컨버전스, 인문학적인 소양, 또는 시사 이슈도 무시 못합니다. 본인이 어때요?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어떤 교육 어떤 거 교육계에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 뭔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시죠. 그럼 말을 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학부모들이 어떤 잦은 민원이더라, 그지? 그래서 일부 교사들이 조금 좀 뭐랄까 좀 문제가 되었을 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앞으로 만약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래서 발생이 된 본인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봤는지 말씀해 보시오. 이런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자 컨버전스, 그죠? 그래서 시사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런 거죠. 서울교도 실제로 금년도 수시 나왔던 질문, 작년에 정시 나왔던 질문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만, 자, 본인이 지금까지 학생으로서 우리나라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교육의 장점이 본인이 뭐라고 생각해 봤는데 말해 보시죠. 그죠? 이 반대로 본인이 어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좀 맹점이 뭐다? 이런 점이 뭐라고 본인이 느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해 보시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과목 선생님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어때 교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어때 롤모델, 이상적인 교사성이 뭔지 말해보시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했던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으로서 겪었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때요? 고유명사를 빼고 실제로 체험했던 거 있죠. 여러분 경험이 적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본인이 체험했던 사례 또는 주변 사례, 왕따의 경우도 주변에 친구가 왕따를 겪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더라 그런 것들 추론해서 말이죠. 그 경우에 따라 루소의 에밀 같은 말이죠. 일단 교육 관련된 도서. 여러분 도서는 한 두세 권 정도는 면접하기 전에 반드시 말이죠. 일종의 좀 초이스해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신청해 저희하고 진행을 한 수험생들이 저희가 도서 선정도 해줍니다. 한 두세 권 정도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죠. 이 책의 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면접장에 가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직교양 측면에서도요. 자, 그런 점에서 면접평가가 5가지 포커스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저를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말이죠. 자, 루소의 교육사상이 대표적이다. 루소의 에밀이라는 도서 있죠. 희곡이잖아요. 에밀이 어때요? 좀 뭐죠? 자녀를 두고 에밀의 엄마, 아빠가 서로 교육관에 부딪혀. 그죠? 한마디로 있죠. 자연으로 가라 이거야. 루소는. 그죠? 아마 자연주의 교육사상이죠. 인위적으로, 배타적으로 너무 프레임에 갇힌, 그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라 해서 1학년 때는 중1 때는 어때요? 학교 시험이 없잖아요. 약간 이런 자유주의 교육사상이 연계된, 그죠? 자, 그런 면이죠. 시험을 본다는 건 평가를 한다는 건 어떤 상대평가로 1등급 4% 준다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 좀 프레임에 아이들을 이제 가두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건데 그래서 한계도 있죠.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뭐야 대표적인 도서나 교육 관련된 소재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갖춰둔 인성들, 그죠? 조별과제 어떤 경험했던 사례, 한국 교육의 장점 아까 이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점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 그래서 마저 교직 인적성의 문제 해결 능력, 자, 중요한 건 논리적인 표현력,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 있죠.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하면서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장하고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기출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과 답변 준비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자, 면접관을 딱 바라보고 저희 선생님들이 면접관이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는 어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일종의 수학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랬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런 식으로 이들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수학에 자신감을 가져서 어때요? 3년 동안 수학을 편하게 공부해서 속의 교육을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 같은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선생님 되겠다라는
뭐랄까요, 로망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어때요? 비전. 예비 교사라서 또는 어때요? 예비 서울교대에서 학업의 어떤 방향, 모토, 그러니까 포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답변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면접은 형식반, 대형반이죠. 이게 면접은 답변 시작할 때 답변하겠습니다. 끝나면 이상입니다. 시작과 끝을 명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면접관들이 어때요? 자, 긴장을 하면서 여러분 답변을 끝까지 듣는 장점이 있죠. 단적으로 물으면 사례가 많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때 면접관들이 끄덕거리겠습니까? 공감은 완전히 따봉이야. 그죠?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몇 년 전에 과거로 거슬러 가도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답변을 소지로 활용하는 게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1학년, 특히 1학년 때 극도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그죠? 꼭 그러면 학교에서 비대면 학교 오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겪었던 사례, 친구들과의 관계, 그죠? 동아리 활동 관계 못했잖아요. 그죠? 그때 했던 독서 활동 중에 기억났던 도서 책이 있어. 그죠? 자, 왜 초등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유로 말해요. 중등교사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자 본인의 생각. 자, 그 다음에 있죠.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시류에 따라 약간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겪는 애로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어때요? 교육의 뿌리가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국가의 기본이고 먼 미래에 초석이 되는 건데. 그죠? 이런 거니까. 10년 후 자신의 모습에서. 자, 예비교사로서 본인이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 경험을 쭉 해서 학교 생활하면서 교사가 갖출 자질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느꼈는지 말해보시오. 본인의 입장에서. 전공 관련해서 인터넷. 자,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소년법 개정이나 본인의 생각이랄까. 태아 성관별에 대한 거. 학교 수행평가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 다음에 있죠. 본인의 봉사활동 중 어때요? 가장 의미 있던 봉사활동이 뭔지 말해보시오. 교사의 장점, 단점을 느낀 대로 말해보시오. 학교 주변에서 어떤 왕따를 겪었던 주변의 사례. 자, 그 다음에 이건 2023학년도 작년도 일종의 서울교대 수시 면접. 자, 오전, 질문지입니다만은. 자, 질문 1. 상황이죠, 상황. 그죠? 자, 축구대회. 학급 간의 대회. 팀 구성 방법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대립돼 있어. 축구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팀을 구성한 자는 의견. 그 다음에 여러 학생을 고으로 참가하자는 의견. 그죠? 두 대립된 견해인데, 어때요? 학생들끼리. 자, 예비고사로서 본인이 담임 맡고 있어. 그죠? 그럼 뭐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야. 그죠? 자, 우리가 어때요? 우승을 목표로 해서 이겨야 되는 걸 목표로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학생 간의 어떤 그 협동의식을 높이는 측면에서 어때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어때요? 누구나 참여하는 쪽으로 가자? 딜레마 상황이죠?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어때요? 일단은 학생들의 사기를 붙도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사기를 붙도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축구를 잘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팀을 장쪽에 의견을 주고, 자,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우리 학급이 잘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너희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갖다 얘기를 할 겁니다. 양면을 다 균형 있게 하되 어때요? 어느 한쪽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마태 효과라고 그러는데 마태 효과. 그죠? 유명한 과학적인 문명의 과학 거기보다 명성과 포상을 받을 기회를 많이 주죠. 약육광식이라고 그래. 마태 효과. 학교에서 마태 효과를 표현해서 상호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마태 효과를 최선을 방하는 교사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 각각 말해보시오. 자, 초등학교입니다. 마태 효과. 한마디로 말이죠. 잘하는 아들한테는 레인포스먼트, 강화 효과라는 거 있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줘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런 아들한테 교사 선생님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더 찍어도 별표를 준다면 뭐 5개를 줘. 근데 어떤 아이는 2개야? 그럼 어때요? 5개 받으면 계속 5개를 받게 돼. 그럼 2개만 받게 되는 아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교사로서, 그죠? 또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책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건지, 어때요? 교직 인성, 그죠? 교직 적성,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모라베게 역설이죠? 인간은 컴퓨터보다 지각과인지를 잘하고 컴퓨터는 인간보다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발달로 모라베게 역설을 반박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어때요? 교직 교양이죠? 약간의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옷이 있었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 그죠?
물론 답변할 시간은 일정 어때요? 주죠. 그렇지만 짧은 시간 답변 기획을 해서 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직접 저희가 해보는 거죠. 기출대도 문제, 모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 훈련하게 됩니다. 수시나 정시나 맥락이 비슷하니까요. 자, 그럼 작년도이죠. 자, 서울교대 바로 교직인성 기출 대표 문제입니다. 아까 수시 문제가 언저리가 비슷해요. 저희가 말이죠. 이번 수시에도 아까 합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교대 수시 면접.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양에는 어때요? 담임 선생님께 일종의 바로 어때요? 서울교대 상직이 사양이니까 과제물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사양에는 기한 내 과제물 제출할 수 없던 사정이 생긴 거야. 선생님 고민에 빠졌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제물 제출 기한을 연장을 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이유를 제기했죠. 이거 이제 바로 이제 학부모들 민원거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참 이거 황당할 노릇이죠. 딜레마 상황이죠. 여러분의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죠? 자, 일단은 어때요? 일부 완벽하게 기한 맞추려고 좀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걸 제치고 친구랑 노는 시간도 없애고 빼고 배제하고 어때요? 자, 기한 내 제출을 하려고 한 애들이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고생한 대가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럴 수는 있죠. 일단은 기한 내, 그죠? 예를 들어 답변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칙주의, 그죠? 또는 온정주의. 모든 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거야. 앞에서 봤던 거 어때요? 제일 위의 문제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축구 잘하는 애들로 우리 반 축구대표 선수를 짜자. 아니야. 축구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고루고루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죠? 상반된 견해. 마찬가지야. 과제물 제출 기한을 갖다가 약간 연기를 해줄 것이냐. 미리 준비 못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때요? 한마디로 있죠? 우리가 이제 존 롤스의 바로 어때요? 정의라는 것은, 그죠? 차등을 전제로 한 바로 기회의 균등이다. 이런 논거를 제시해서, 그죠? 저는 어때요? 존 롤스의 참된 정의의 원칙인 차등을 전제로 한 어때요? 일종의 바로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일단 출발은 똑같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미리 준비 못한 애들은 약간은 어때요? 좀 손해를 보게 하는 거죠? 미리 준비가 약속된 기간 끝 마친 애들은 어때요? 일종의 바로 좀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한을 준수하되 기한 내에 제출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평점이 10점이다. 10점을 다 주고 기한을 갖다가 어때요? 뭐 하루 어긴 애들은 뭐 1점 깎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차등을 전제로 한 바로 기회 균등.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답변의 준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직 적성이죠. 알파 세대. 자, 이들이 말이 출생부터 인터넷에 언제나 이거 디지털기 사용해 자, 쇼폼 위주의 영상 콘텐츠 소비 생산에 익숙해 알파세대 학습성들을 제시하고 이러고의 교육 방안을 말했죠. 그죠? 요즘 것들이 어때요? SNS, 그죠? 자, 제가 지금 영상 기획을 하죠? 제가 유튜버입니다. 물론 어때요? 자, 쇼츠 있어요. 쇼 영상도 있지만은 정보량을 많이 제시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정보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쇼츠 아니고 좀 약간 긴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면 진중하게 더 필요하면 이겠지만 빨리빨리 정보 인지를 위해서는 어때요? 쇼츠가 더 빠르기 때문에 쇼츠, 그죠? 틱톡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참고로. 장점, 단점 다 있겠죠? 너무너무 빠른 정보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때요? 단점도 생길 수가 있다. 더군다나 어때요? 어린 연령기에 바로 어때요? 일종의 바로 초등학생도 그렇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일단 심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사라졌다는 점에서 쇼츠의 맹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그죠? 쇼츠를 갖다 접하지 마라. 그렇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교직교양이죠. 집단 토의. 자신의 의견을 고소할 때 집단의 의사결정에 수립하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한 개인비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소신대로 응답을 했어. 집단 토의를 마친 후 동일한 설문조사를 개최했더니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집단 토의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말해보시죠. 그죠? 집단 토의라는 건 디베이트 찬반 양론의 측면에서 그죠? 집단 토의의 어떻게 장점 단점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대부분 소신대로 대답을 했어. 집단 의사결정에 수렴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 집단 토의하다 보면 어때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쭉 나오는데 그런데 집단 토의를 거친 후에 돌이켜졌더니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응답 결과를 보였어. 이래서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자, 집단 토의에서 재선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죠? 그러니까 부안해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개인스러워 자신의 어떤 논조, 그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균형 있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남의 생각에 쉽게 동화되는 그런 경향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집단 통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 그죠? 자, 동등해서 어떻게 휩쓸려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수결의 어떤 원리가 돼버리는 거죠.
다수결의 원리가 옳고 소수의 견해가 무시가 되는 거죠. 이건 확정하면 다수결의 원리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죠? 토론하다 보면 어떤 아이가 좀 약간 어피니언 리더야, 말빨이 세, 그죠? 토의하다가 보면 그 아이 주장대로 쏠려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게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어때요? 자, 민주적일지 몰라겠지만 한편으로는 소수가 배제되는 맹점이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경우도 다 반사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종의 우리 반 회장하고 저는 그때 반 부회장이었는데 우리 학교 문제 코로나 어떤 대비 측면에서 어떤 사안에서 협의하던 과정에 어때요? 자, 학급 회장과 저 부회장이 저하고 의견이 갈리면서 집단 토의했었는데 어때요? 자, 제가 의견이 좀 약간 배제가 되고 학생회장의 제시한 의견들이 채택이 되면서 약간 그때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존 롤스의 정의론, 차등을 전제로 한 바로 기회 균등이랄까 그런 논거를 통해서 사실 소견론을 통해서 이건 뭐 주변 사례를 통해서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어때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학생이기 때문에 작년도 서울교대 정시도 5 문제죠. 교직 인성 문제, 탐구대 출품장, 이해되죠? 아이디어 내용, 근데 내용이 유사했어,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컨닝한 거 아니야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학업 격차가 보이는 그 두 상황일 때,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발달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 부작용. 그러니까 교직교양은 일반적으로 교사로서의 바로 어때요? 좀 뭐랄까? 교직의 어떤 교직사회에서 흔히 겪게 되는 교사로서의 그런 일종의 바로 교양적인 면. 교직 적성은 어때요? 교사로서의 어때요? 교직 현장에서 뭔가 있죠? 애티튜드. 자, 이런 게 있는가?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가? 교직 인성은 가치관이죠. 가치관. 그죠? 그래서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교직 인적성을 평가하는 게 바로 어때요? 자, 뭡니까? 서울교대의 전통적인 면접 방식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어때요? 교직 인적성, 재심 기반의 면접이죠. 재심은 뭐 긴 게 아니고 짧은 건데 상황이야, 상황. 그죠? 상황 재심을 주고 상황이 길지가 않아. 난센스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겪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지식에 기반 답변하는 얘기는 아니죠. 아까 5C야, 그죠? 5가지 지금 바로 자 캐릭터, 그 다음에 컨버전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자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코칭,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거,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니까 이 관통하는 맥락인데 일단 작년도에도 정시에도 어떤 상황 3개를 주고 교직 인성, 교직에서 교직 교양 문제를 평가했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오전하고 똑같이 교직 상황,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그 다음에 교직 교양인데, 어때요? 어떤 상황을 주고 했더라. 그 다음에 어때요? 아까 봤던 것대로 작년도에도 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건데, 금년도 어때요? 2024년도 수시도 똑같이 있죠? 패턴이 같았습니다. 자,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확실하게 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서울교대생이 되는 길에 그야말로 카펫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스카이피 교육에 바로 스카이 진학교육, 그죠? 자, 면접, 더군다나 교직 인적성 면접에 대한민국 넘버원으로서의 어때요? 자부심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여러분의 완벽한 합격을 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격의 자, 뜻을 자,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확실합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믿습니다.